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올해 사상 최고가를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1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금과 함께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디지털 골드에 대한 내용들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제 금 시세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금값 상승은 이 국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로 등 이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 3월 말 102.75까지 상승을 했다가 미국 정부와 연준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미들 것 역시 달러라는 인식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러 인덱스는 93.6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이 경기 회복 조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넘치는 유동성이 이 더 안전한 것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부상한 것은 이 달러 약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금 시세는 달러 약세가 시작된 3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요. 이 돈의 힘은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이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이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은 금시장으로 향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은 이 달러 약세와 이 동의어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 지지부진했던 박스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의 상승이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부터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도 지금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밀러타박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맵 말리는 현재 금융시장은 이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멘텀 플레이어들이 현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촉발된 금융시장의 거대한 가격 움직임, 이 달러 약세, 금 시세 상승, 이 주가 상승 등 가격 모멘텀이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분석이고요. JP모건의 전략가 존 노만은 이 지난 5년간 ETF 펀드의 자금 유입과 비교해보면 올해 비트코인 관련 ETF로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주식, 금 등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서 본격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산들하고 지금 같은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과 함께 같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지금 보면 1947달러 선까지 위치해 있고요. 가격 상승이 한 차례 크게 나오면서 11,416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 1947달러 선에 안착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선이었던 이 1394, 1400달러 선을 가뿐하게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분석가들의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업 패턴 안에 지금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저항선 11,200달러 선의 저항선을 한번 맞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지금 1,400달러 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그 위쪽으로 방향을 턴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12,0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강력한 저항선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디로 봤을 때에도 이 고점에 이미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이 2019년도 이제 고점이었던 이 13,000달러 선, 13,900달러 선 정도 되죠. 이 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1,40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이었죠.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크게 다시 한번 올라가서 2019년도의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3,9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 자체가 상단으로 지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연고점 돌파의 경계신 꿈틀, 이 중장기 가격 전망이 글쎄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과 부정적인, 아직까지도 이제 좀 신중한 신중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의 의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기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미스터 칠프가 이 닷컴 버블 이후에 금융위기까지의 아마존 주가 차트가 2017년 역대 최고가 이후에 비트코인 차트와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이 수개월 전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 프랙탈이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말 약 2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허브의 창업자 에릭 코너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1년 전 저항선을 돌파했다면서 2018년 달성했던 2만 달러 고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 또한 이 비트코인이 올해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암호화폐 컨소시엄 판소라의 이 최고 경영자 가빈 스미스는 2020년까지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유지할 것이며 7,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좀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죠. 뉴스 BTC도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차트의 갭으로 인해서 이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맞춰지는 가격은 이제 9,925, 9,665달러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금융학 부교수인 엘비라 소즈리는 이 코로나19 재유행 시에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 창풍 자오도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청풍자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바이낸스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리플에 관한 기사인데요. 지금 리플이 0.23달러 넘고 이제 테더를 제칠까 하고 있는데, 리플이 자존심이 한번 상한 적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 테더한테 지금 3위 자리를 뺏겼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3위 자리를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위 자리를 다시 한번 리플이 이제 살짝 올라오면서 테더를 제치고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는데 리플에 대한 이제 그 전망들 뭐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또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기사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는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로지컬에 따르면 이 미국 마케팅 전문가 사라 오스테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은행에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총 4,588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의 83.3%는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행에 가장 적합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리플의 XRP는 이걸에 맞춰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질문을 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용도로 지금 만들어진 코인을 가지고 이 다른 코인들하고 그 용도 자체가 원래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코인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설문조사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의 제품 총괄 이 크레이그 드위트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XRP를 활용한 이 P2P 결제 플랫폼 페이버너가 출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플랫폼은 XRP 지갑, 구글 크롬, 브라이브 이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며 곧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버전도 지원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 버전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과연 테더를 제치고 갈 수 있을지 지금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과연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모기업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이 벡트에서 하루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벡트는 전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1,509 BTC, 현재 시가 기준 약 1억 2,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량 기록은 지난 2019년 12월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해서 무려 85% 증가한 것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급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벡트의 거래량 증가에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과 함께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벡트는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소비자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은 이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를 첫 파트너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다른 회사들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선물 거래량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벡트에서 기록을 했는데 옵션은 거의 뭐 거래가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으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구나.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쏠림 현상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모네로 상장 계획 없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규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모네로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아직 규제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를 지원할 경우에 이 상당한 규제 반발을 부딪힐 것이라면서 코인베이스는 규제 기관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 가능한 암호화폐 기준을 명시한 규제기관의 규정이나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에 대한 자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규제 당국과 이 법적 마찰을 빚게 되면 상당한 법률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암스트롱 CEO는 이 향후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가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거래소도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또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있으면 이 대중이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주류가 되고 비트코인을 위한 익명성 솔루션도 개발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이 익명성 암호화폐 지원을 한번 보면 우선 모네로 지원만을 보면요. 우선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은 3년 전부터 모네로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난해 9월부터 모네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빗썸, 후오비, 싱가포르 등 일부 거래소는 올 초 범죄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모네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업비트도 지금 아마 익명성 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익명성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있고 좀 거래소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러 자금이나 이 불법 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규제 기관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 거래소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익명성 코인이 거래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 미 코로나19 확산에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월가형 거래량은 올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난 2월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달러를 이제 경신하면서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3월에서 5월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코인매트릭스는 지금처럼 기록적인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비트코인 일간 거래량은 4년 내 이 미국 주식의 일간 거래량을 그리고 5년 내에 미국 채권의 일간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컨설팅 업체인 코너스톤 어드바이저의 최근 연구는 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를 촉발한 투자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절반 이상인 약 8%의 투자자가 코로나 이후 유행 기간인 올 상반기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투자에 첫 발을 들인 투자자들은 이 675억 달러, 약 81조 원, 인당 4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48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까지 신고된 암호화폐 보유 자산은 1110억 달러, 약 131조 원, 인당 7천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 암호화폐 투자자 그리고 고소득 고학력 남성과 이 젊은 층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구매자 10명 중에 8명은 연평균 소득이 13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고학력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 암호화폐 투자자의 70%가 대학 졸업자고 이 40%가량은
이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암호화폐를 매입한 투자자 중에 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1년부터 96년생까지 비율이 57%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X세대라고 하는 65년부터 80년생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 전체 밀레니얼 세대는 27%, 그리고 X세대는 21%, G세대가 이 7%,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에서 미국인의 11%는 1년 내 암호화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의 85%가 이 은행 간 기록을 대조하는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은행의 85%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코다 기술을 사용해서 은행 간 원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 연구혁신부부는 은행 간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푼타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IT 업체인 엔티티 데이터가 설계를, 그리고 은행 기술 업체인 SIA가 플랫폼 운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2단계를 돌입했고 이탈리아 중앙은행 주도하에 스푼타와 자국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인 정보 교환 소프트웨어를 보유했던 각 은행들이 이 스푼타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교환, 대조하게 되면서 평균 30에서 50일이 소요됐던 작업이 하루 안에 마무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 은행의 85%에 해당하는 55개 은행이 은행 간 기록 공유 작업을 위해서 스푼타를 도입했고 10월로 예정된 프로젝트 3단계 및 최종 단계에서 약 70에서 100개 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의 이런 이제 기록 대조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IMF 지금 국장, 국제통화기금의 관계자인 이 IMF 국장의 지금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토바이어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은 이 R3가 주관하는 컨퍼런스 CBDC 개발 현실화 경쟁의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과 민간 부분의 협력 방식에 따른 두 가지 이 CBDC 공급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합성 CBDC 모델과 이중구조 CBDC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 CBDC 모델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민간업체가 CBDC 발행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부채를 통해서 CBDC의 가치를 보장하고 관련 규제, 감독을 맡는데요. 고객 가입, 심사, 원래 설계, 화폐 유통 등 소비자 대면 영역은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중구조 CBDC 모델은 이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거래, 정산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인데 이 중앙은행은 활용할 기술을 선정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 중인 중국 인민은행도 해당 모델을 채택해서 여러 국영 및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안 국장은 이 두 모델 중에 합성 CBDC 모델이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민간 주도형 혁신을 장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술 발전 속도와 소매 서비스 경험이 민간에 비해서 부족한 반면에 민간 기업들은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BDC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IMF에서도 이 CBDC를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제 방식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고 민간 참여냐 아니면 중앙은행의 주도적인 CBDC 모델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이 CBDC를 지금 중앙은행들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CBDC를 발행할 예정으로 지금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 일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